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주택관리사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저는 2019년에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주택관리사 관련 정보를 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일단 주택관리사는 1차와 2차 두 번에 거쳐서 시험을 보는데요. 1차는 절대평가,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그리고 2차는 상대평가인데 상대평가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도 평균 60점 정도 맞으면은 사실상 합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차는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60점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절대평가와 큰 차이는 아직까지 난도에 있어서 보이고 있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1차 시험은 민법, 회계, 그 다음에 시설개론 이 세 가지 과목을 보는데요. 시설개론은 말 그대로 아니고 시설개론은 암기 과목입니다. 그래서 암기력이 우수한 사람들이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는데 물론 이해력도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시설개론에서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범위는 넓고 방대하고 어려울 게 많고 아주 지엽적인 곳에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개론은 대부분 60점 맞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점수를 끌어올려야 되느냐? 민법과 회계인데 오히려 사람들이 회계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회계에서 오히려 점수를 높게 맞아줘야 민법 시험을 볼 때도 부담감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 합격을 위해서는 회계에 무엇보다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된다. 오히려 시설개론은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론은 목표를 60점에 두고 민법은 어느 정도 학원이라든지 대부분 학원 다니겠죠. 어느 정도 진짜 합격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60점은 민법은 넘어요. 이제 회계가 이제 까락에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데 회계는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아요. 거의 한 6개월까지는 가장 점수가 낮게 나옵니다. 근데 말 그대로 회계는 반복만 하면 돼요. 계속 같은 문제를 10번, 20번 풀어보면은 결국 풀립니다. 시설개론과 틀려요. 시설개론은 아무리 외워도 그게 헷갈리고 너무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문제를 맞출 수 없지만 회계는 어차피 나올 문제는 나와요. 자기가 공부한 시험 문제는 반드시 시험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그냥 반복 학습을 하면 되는데 오히려 회계가 반복 학습을 함으로써 더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택관리사 1차 시험에서는 회계가 제일 중요하다. 회계에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해라. 민법은 회계 점수가 잘 나오면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있게 시험을 보면 민법 또한 70점 정도, 회계도 60점 이상, 시설개론도 이제 60점 맞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시설개론까지 골고루 해서 60점 이상 맞기를 저는 그렇게 해서 1차를 통과하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1부와 2부 나눠서 동영상을 제작할 건데 2부는 2차 시험에 관한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